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탓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탓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에 몰리기 시작하자 우회적으로 집값 폭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장문의 글을 올리고 단정적으로 이건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이렇게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계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내일 서울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추세면 이낙연이 뒤집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 캠프, 이재명 지사의 본색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본선을 생각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정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자, 방금 전 이 이재명 지사의 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이 김경률 회계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일찍부터 파헤쳐왔던 이 김경률 회계사, 이재명 지사의 이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이다. 이재명 본인이 대장동의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자백했다. 자, 이재명의 글이 뭐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자, 이재명 지사는 작심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페이스북에 5,500여 자, 원고지로 27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길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글이 길다 보니까 이 가운데는 이재명이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블랙홀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문재인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이 의혹.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이 확정되는 찰나 이재명이 작심을 하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의 요지입니다. 지금 언론들은 이재명의 이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하면서 문재인의 실정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자, 이재명은 이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 논란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이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업자의 과다 수익 논란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을 꼽았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의 아픈 것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준석과 김기현, 이 국민의힘의 투톱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준석과 김기현의 비판이 아팠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이유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드린 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남시 의회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를 막았었다고 설명하며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나름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로 역부족이었다.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나 이런 험한 주관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아무리 당시 한나라당 정권이라 하더라도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도둑이 재발이 저렸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자기 최대의 지적을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재명의 사과는 앞서 야권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측근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대가 구속된 뒤 관리자로서의 제한적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이 커지면서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관리자 책임을 넘어서 이제 서서히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며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더 큰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이재명은 화천대유 등 대장동 사업 참여 민간업자의 이익이 과다하는 비판에는 예상 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는 건지, 이재명은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를 솟아 1,800억 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천억 원대로 늘어난 것뿐이다. 저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해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저희 권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민간업자 과다수익 논란의 배경으로 문재인의 부동산 실패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다급했거나 또는 문재인과 일정한 선을 그어서 이제 본선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잘했다는 이야기 했다가 국민들이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의 대응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캠프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과거의 이러한 과다한 민간업자 배당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에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부동산가 폭등이 문재인의 최대 실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장동 의혹이 폭발하기 시작하자 지난달 말부터 캠프 인사들이 서서히 집값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재명의 입에서 문재인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분석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청렴 의무 위반을 들어 개발이익 전액 환수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지금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님들께서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이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의 최대 지적임을 금방 파악하신다.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재발등 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과 김기현만 그렇습니까? 이낙연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재명이 이런 장문의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문재인의 실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넣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